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고 격동스럽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엊그저께 그 김진현 선생이 그 신문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여기서 제가 잠깐 오늘의 우리 상황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분노, 절규, 불신, 갈등, 허무는 비판, 비관이라는 표현이 너무 한가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 전에 구태의연한 풍경들은 지금 당장 이 나라에 몰려있는 생존의 문제 분들 4배로 겹친 한말 이후 또는 건국 이후 최고의 위기들 국가 공동체 전반에 꽉 찬 역사적, 국제적, 구조적 도전의 앞에서는 파국적 절망에 빠지게 한다. 이 나라는 역사 교과서 논쟁이 옹변하듯 사실상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 세 나라로 갈려져 있다. 선거 결과가 어찌 나오든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 태극기 극장의 1막은 5월 9일에 2막으로 끝나지 않는다. 2막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음 대통령은 가장 무력한,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19대 대통령 끝자락 3막은 국가의 존망을 건 절망이냐 개병이냐의 갈림길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다 와서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반추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학자도 아니고 또 언론인도 아니고 평생을 책 만드는 사업으로 출판사를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글이라도 좀 써가지고 다음은 한 권이라도 남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평생의 소망으로 알고 지금까지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1940년 12월 25일이니까 해방을 맞기 5년 전에 태어났죠. 저희 본가가 서울인데 대대로 서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대궐에 말단 공무원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영천동에 가난한 함석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마차에다가 된장을 싣고 그리고 3살짜리 저를 태워가지고 시내 방방곡곡에 된장을 팔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 3살 때인데 어렴풋이 기억에 그게 납니다. 또 제 마음속에 각인된 것은 그 다옥동 지금 이 광교 있는데 그 동네에 가서 된장을 파는데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면서 빨리 여기서 가버리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쩔쩔매고 이러기 때문에 제 어린 마음에도 슬픈 그런 마음이 들고 아우 일본 순사가 무섭구나. 3살짜리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방을 맞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군고구마를 파시는데 왜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지 그때는 5살, 6살 이 무렵인데 을지로 오가에서 군고구마를 파는데 지금은 드럼통에다가 불을 펴가지고 고구마를 굽지만 그 시절에는 이 가마로 해가지고
그 큰 독 같은 걸에다가 불을 태워서 거기다가 고구마를 넣어서 파는데, 지금 그 장소가 을지로 오가를 지나다니면은 늘 가슴에 그날의 기억이 슬픔으로 늘 솟아오르곤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번에는 일본 수사가 아닌 한국 경찰이 와가지고 어디서 이런 걸 팔고 있냐고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그 가마가 을지로 오가 내거리에 길바닥에 가서 나동굴고 그게 깨지고 이래가지고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 것이 5살짜리 6살짜리 가슴에 응어리가 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더욱 집이 어려워져 가지고 새벽이면은 어머니가 바가지를 들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시면은 김치하고 쌀밥을 담아 가지고 오시고 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가 도남동 동도극장 건너편 그 일본 사람들이 바위산에다가 방공호를 탔는데, 그 방공호에서 그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예쁘고 정말 좋아하는 엄마인데, 엄마가 밥을 얻으러 다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엄마부터 일찍 일어났어. 바가지를 들고 눈발이 날리는데 밥을 얻으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성북동, 그 두천이 그쪽이었거든요. 동도극장 있던 자리 바로 건너편에 살았는데 굴속에 살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떼기로 앞에 눈발을 맞고, 그래가지고 컴컴한 새벽에 눈발은 날리고 큰 집에 가서 주먹으로 8살짜리 어린아이가 문을 두드리면 한참 만에 누구나 이 새벽에 그 좀 사는 집이니까 식모들이 그때 있었죠. 나와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바가지를 들고 눈을 막고 있으니까 너 웬일이냐, 이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새벽밥을 짓고 주인한테 올려야 될 밥을, 먹던 밥이 아니고 먼저 바가지에다가 그걸 퍼주는데, 김치를 새로 꺼내서 한쪽에 넣어주고, 저는 오늘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 무렵에 코끝에 어리는 그 밥에 냄새가 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렇게 밥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진현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이제 저도 75세를 넘어서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이거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정치원 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 우리 민족성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만큼 살게 됐는데, 그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는데, 저는 그 1950년 6.25 나는 날 동아일보 가판을 하느라고 신문을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다른 날하고 달라서 그날은 6시에 통행금지가 되기 때문에 12시까지 팔 수 있는 거를 신문을 다 못 판 기억이 나고, 또 28일 날 새벽에 북한군 탱크가 몰려오는 걸 종로
오가 내거리에 나와서 그걸 쭉 봤고, 그러면서 그 해에 평화극장에 사람들을 많놓고 아이들을 많놓고 소련 영화, 북한 영화, 그리고 노래 가르치고 압록강 굽이굽이 피 어린 자오, 김일성 장군, 그때 노래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해 여름을 지냈는데 효제국민학교라고 지금도 그 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인민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피난 가는 다음 겨울 1월 3일 날 하필 출발을 해가지고 서빙거에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눈 나리는 벌판을 정말 딱 그 지바커에 나오는 유민들, 흩어진 병사, 나오는 병사 이런 사람들처럼 큰 행렬들이 용산에서는 연방 폭격을 해가지고서 용산역이 불타오르고 있고 그 두껍게 얼은 서빙고 쪽에 얼음판을 건너서 1월 3일 날 출발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 오산 정남면인데 오산 외가로 아버지는 제2국민령을 나가시고 저는 어머니하고 두 동생하고 그러고서 조그만 마차를 밀고 그러고서 가는데 너무 피난민이 많고 너무 사람들이 부대끼고 이래가지고 이틀 밤을 자고 나서 도착한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갈입니다. 신갈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북군들 다 가버리고 중공군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더는 못 가니까 서울로 가라고. 거기가 그때 새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인민군들하고 중공군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기억에 나는 게 인민군들은 중무장을 오고 따발총이나 기관단총을 허리에 차고 그렇게 했는데 중공군은 무기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무기가 없는 군인이 있을까? 수많은 중공군들이 막대기에다가 폭탄 하나씩 철사로 매가지고 어깨에 매고서 꾸역꾸역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오산 평택이 마지막 145태의 정점에 이르는 전선인데 더는 내려가지 못하게 하니까 저녁마다 마을 해관도 아니고 방앗간 같은데 사람들을 모여놓고 장군의 노래를 가르치고 스탈린 원수와 인민군 원수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승만 괴뢰도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쳐부시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억에 올리면은 17, 18세 되는 기관단총으로 중무장을 한 인민군 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고등학생 정도 그런 여성들이 저녁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에서 더는 못 내려가니까 한 달, 두 달 지내다가 설이 온다고 전쟁터에도 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설을 맞이하는 며칠을 앞두고서 어느 날 밤에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서 자다가 깨어났는데 보통 한 집에 피난민이 서너 가구씩 그냥 방 한 칸에 7, 8명이 그저 수다시피 기대다시피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인민군들 미군들이 반격을 하는
그날이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포탄을 쏘고 비행기가 와서 그냥 공습을 하고 이러니까는 전부 그 사마리라는 곳이 쑥밭이 돼가지고 전부 잿더미로 화오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그냥 한 80여 채 되는 그래도 큰 마을이었는데 다 무너지고 다 잿더미가 되고 살아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저희가 묵던 집에도 한 26명 정도가 성호 가구가 살았는데 거의 다 죽고, 어머니도 시골집에 그 큰 대들보에 짓눌려 가지고 세상을 떠나셨고, 3살짜리 어린 동생도 그냥 포탄에, 7살 먹은 동생하고 포탄에 다 날려가지고 창자가 다 뛰쳐나와가지고서 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참 이상하게 저 하나만 어디도 다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미 인민군 중공군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미군 그게 제24사단 같은데 지금 기억에 계속 진격을 해오는 게 아니라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서 마을을 완전히 그냥 불태우고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때 기관단포 폭탄 계속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때 뭐 호주 비행기니 뭐니 그래가지고서 양쪽에 앞으로 공격을 할 땐 기관총으로 기총소사를 하고, 뒤로 그러면서 양쪽에 걸린 석유 탱크를 열어가지고 석유를 뿌리고, 그러면서 뒤로 기총소사를 하면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그냥 완전히 불바다가. 그래가지고 49살인데 그런 상황에서 흩어진 동생의 창자가 다 나오고 몸이 3조각 4조각이 났는데 그걸 걸어 모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해도 누가 하나 동정해서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일단 미군이 진주에서 들어오기까지는 10번 이상을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서 잿더미를 만들고 들어오는데, 그 들었다 나갔다 하는 통에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물자가 많아서 그런지 폭탄 쏘고 그냥 기관총으로 그냥 빈집도 막 쏘고, 나중에는 어떤 노인들이 여기서 이러다가는 다 죽으니까 차라리 저 고개 너머에 있는 오산 쪽에 미군 쪽으로 가자.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피난민들이 그 죽은 여자의 치마를 뜯어가지고 나무떼기에다가 깃발을 만들어서 그걸 앞에 무슨 항복기처럼, 무슨 군인들도 아닌데 그걸 앞장 세우고 한 50명이 오산 쪽으로 내려간 거죠. 한참 가니까 거기에 있는데 미군들이 대포, 기관총 다 진지를 굳혀오고서 노려보고 있는데, 거기서 만일 기관포를 쏘면 다 죽는 거고, 한 30명이 그 마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갔는데 나중에는 다 거짓거리 되고 뭐 얼굴도 수검돈이고 이러니까 그 진지에서 미군 장교가 소리를 냈다 지르는데
아유 우린 죽었구나 이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빨리 오라고. 그래서 하여튼 부대로 가니까 미군들이 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뭐 이래가지고 차라리 먼저 마을에 있었으면은 다 죽을 텐데 이젠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미군들이 진주얼죽에 완전히 소탕을 허면서 올라가는데 그 신갈종 마을 그 알루도 못 가게 하고 위로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가 될 수밖에 없죠. 피난민들도 많이 있고 미군들 뭐 이제 경찰 또 우리 국군들 이렇게 있는데 빈집에 들어가서 우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원의 그 인터체인지 용인 민속청가는 아마 그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불도 없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빈집에 들어가서 그냥 오들오들 날을 세우고, 잠도 어쩌다가 잠이 들면 또 그냥 춥고 눈보라는 치고 이러는데 또 밥을 뭐 먹어야 되는데 어디 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그것도 빨리 가야 되는데 새벽 5시쯤 미군 부대 앞에 가서 피난민들이 그냥 수백 명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들이 아침 5시 반, 6시 정도 되면은 식사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정말 거지들이, 피난민들이 깡통을 하나씩 들고 철조망 밖에서 식사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식사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식사가 다 끝나면은 그걸 뭐 먹다 남은 거 뭐 이런 것들 도람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부글부글 끓여가지고서 피난민들이 열을 써가지고 깡통에다 받아가지고 먹는데, 그 음식이 참 고급이죠. 닭고기도 있고 뭐 치즈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가끔 가다가 담배나 여성염 같은 게 입에 물리면은 그냥 아리고 이러고 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저는 애들이고 어른들 쭉 이렇게 서 있으면은 미군들이 식사하다가 손가락질하면서 히히 웃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아마 아우 저 불쌍한 것들 저 어쩌라고 뭐 이래가지고 저 가엾어서 어떡하지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지금도 가끔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거든. 옷은 그냥 남루해가지고 이는 득실거리고 그렇게 거기서 한 달 이상을 지내가지고 이제 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근 3월달이 돼가지고 길이 풀려서 오산 외갓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 아버지가 제공병 나가셨다가 마침 외갓집에 돌아와 계시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뭐 기가 막히고, 그러나 가서 있는 대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여기 산에 묻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차를 끌고서 둘이서 아버지하고 그 새마을이라는 데를 갔는데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 살던 집을 찾아가지고서 거기서 잿더미를 들쳐가지고 여긴 안방이고
여긴 건너방이고 건너방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건너방의 쪽에 죄를 손으로 걷어내고서 뼈만 그냥 엉성하게 여기저기 있는 걸 미군 국군들 그 모래 참어 담는 거기다가 동생 둘하고 어머니 쪽.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뼈만 남겨 살은 다 탔는데 입던 옷은 바닥에 누렇게 돼가지고 다 안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건 이건 어머니 뼈, 이건 동생 뼈. 그래가지고 그 군대 참호 거기다가 담으니까는 세 식구를 다 담아도 그게 뭐 반자로도 채 안 돼요. 그러는데 그 마을에 이장이란 사람이 좀 보자 그런다. 그래서 나를 왜 부를까 하고 갔더니 이 피난민 놈들이 와가지고 이 쌀오고 콩오고 뭐 이런 것들 뒷뜰 안에다가 파묻어놓고 숨겨놓고 갔는데 이걸 다 파먹고 했으니까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는 아는 대로 집 주소를 대라고. 사실 그 마을에 있으면서 어디 가서 쌀 살 수도 없는 거고 돈도 그렇지만 그러면 그 마을에 피난 갈 때 그 뒷뜰에 가가지고서 발로 땅을 쿵쿵 차면은 곡식을 묻어놓은 데는 울립니다. 그게 울리면 피난민들이 그걸 파면은 콩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나무 피난 가면서 숨겨놓은 그 쌀을 콩을 밭을 꺼내가지고 먹었죠. 반 도둑질은 분명하죠. 그러니까는 동네 이장인데 피난 갔다 오니까 묻어놓은 거 다 가져갔다 이거야. 그러니 네가 그 아는 대로 주소를 대라. 그래서 제가 10살짜리로 지금 어머니 뼈하고 동생 뼈하고 두 동생하고 다 감아도 참호 자리에 반자루도 안 되는데 가뜩이나 슬픈데 아니 이장님 지금 사람이 죽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배고픔으로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올라오셔가지고 돈을 받으러 다니든지 그래야지 지금 무슨 죄인 다루듯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하고 아니 가라고 그냥. 제가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런 비참한 이런 경험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 우리 한민족이 한국 민족이 다 겪은 건데 그 반자루도 안 되는 어머니 뼈하고 두 동생 뼈를 가슴에 안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